네, 김진팔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4F 써 있잖아요. 네, 요 자리인데요. 여기 불이 타갖고 막 부서져 있고 폭탄 맞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전 대통령 차베스의 그 무덤이래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고 차베스의 무덤이 미국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불필요한 공격이었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라는 뜻일까요? 이 장소를 한번 보시면 두두두두두두. 자, 남북을 맞추면 예,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에 미국이 아니 그럼 죽은 차베스가 다시 부활해 갖고 부활 승천해 갖고 재림해 갖고 보복할까 봐 여기를 미리 공격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이 후고 차베스 대통령은 과거에 이 석유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들어온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뺏어 갖고 미국 석유 재벌들이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의 배후를 알 수 있죠. 배후가 누구였는지.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석유 회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트럼프, 네, 작전 전에도 작전 후에도요. 그들은 들어가고 싶어하고 훌륭하게 해낼 겁니다. 석유 회사들이 쿠데타에 연루되었다고요. 설마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건가? 야, 차베스 무덤 폭격했대. 죽었는데. 죽은 놈이 살아나올까 봐 무서워서 폭격했겠니? 야, 이 새끼야. 살아있을 때 내가 복수를 못했으니까 죽어서라도 내가 복수를 하리라. 원한이 사무친 거지. 그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내 돈을 뺏어간 원수는 못 잊는다고, 용서가 안 된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좀 이상한 게 많은데 보세요. 장갑차 뽀개졌죠. 네,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장갑차 뽀개졌죠. 그리고 사람도 죽였죠. 근데 비행기는 멀쩡해. 이게 뭔가요? 에? 비행기부터 부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비행기는 놔두고 어만 값 싸구려. 에? 비행기는 멀쩡하다니까. 비행기부터 부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미국이면 비행기부터 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 비싼 비행기는 내버려두고 별 쓸데없는 엄한 이런 거 싸구려 이런 거 썩은 거 다 썩은 장갑차 이런 거 그리고 뭐야? 제일 가ባት 나가는 사람 이런 거 죽이고 비행기는 그냥 내버려뒀다니까? 이거 이상한 거야. 베네수엘라의 새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그녀는 극적인 발언을 했지만 미국과 조용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디오 버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마두로 이제 부통령이죠. 지금 마두로가 이제 잡혀갔으니까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협조할 거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외국어 넘어가고요. 베네수엘라 미국 정부가 협력 의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미국이랑 협력하겠대. 자기네 대통령 잡아갔는데 이건 뭔가? 뭐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거냐면 마두로가 납치되기 불과 이틀 전 트럼프에게 마약 퇴치 협력을 제안했고 석유 회사들의 베네수엘라 진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 마두로가 대통령이었어도 할 수 있는 거였어. 근데 굳이 마두로를 체포해가는 형식을 하고 그다음에 부통령이 야 이거 하자. 마두로가 얘기했던 거. 근데 사실 마두로가 처음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원래 베네수엘라는 그랬대요. 야 우리 장사하자. 우리 가난하게 살기 싫어. 너네 자본 들어와서 우리 석유 좀 개발하고 우리 사이좋게 장사하고 서로 잘 살자 그랬는데 미국이 안 받아준 거예요. 마치 김일성이 야 우리 장사하자. 우리도 남한처럼 너네한테 물건 팔고 우리도 이 밥에 고기 꼭 내 공약 좀 지키고 싶어 그랬는데 싫어 이 새끼야. 너는 악마야 이 새끼야. 왜? 악당이 없으면 정의의 사나이가 어떻게 정의의 사나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악당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상한 건 마치 옛날 삼국지에 보면요. 어떤 강한 나라가 어떤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요. 그럼 그 성을 포위해요. 포위하고 있다가요. 그 안에 내부에서 이 반란파, 그러니까 왕한테 항상 반대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걔네들이 밤에 성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밤에 성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왕을 모가지를 따고 그 성문 열어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발신하지 마. 나한테 조공 잘 붙여.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마치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꼭 그거 보는 것 같아. 자, 여기서 벌어진 일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충격 상세형 아이템으로 여기다가 이제 출동을 시켰어. 물론 석유 회사들 원한도 풀어주는 목적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앱스타인 그거 뉴스 때문이니까 그 앱스타인 뉴스 때문에 이제 충격 상세형 아이템으로 보냈는데 무한정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야. 뭔가 멋지게 칼을 딱 뽑았으면 멋지게 닭모가지라도 딱 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빼기는 체면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무한정 또 거기를 그러고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얘네들하고 딜을 친 거지. 야, 마두로를 내가 멋있게 있잖아. 쇼를 해갖고 체포할 수 있게 해주면은 너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뭐야? 그거? 아, 석유 그거 우리도 원해. 근데 니네 지난 정부가 나중에 이제 니네랑 전쟁하면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아껴놨던 그거니까 내가 그냥 이번에 쓸게. 그런 거지. 그러면 쿠바도 또 공격한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 있어. 왜냐면 자, 베네수엘라를 악역으로 남겨놨는데 이제 더 이상 악역이 아니고 친미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쿠바도 베네수엘라 모델로 야, 너네도 저 우리 원한진 놈 뭐가지 저 왕초 갖다 바치면 내가 너네 이제 경제 발전하게 미국이랑 잘 사이좋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쿠바도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도 있잖아요. 북한도 야 옛날 정권 때는 야, 니네가 우리랑 장사하고 싶다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 악역이 필요해갖고 그냥 너네 안 해줬는데 야 친미국가 해라. 그리고 너네랑 우리 장사하고 돈 좀 벌고 너네도 부자 되라.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도 이 평화가 올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은 지구가 멸망하려면은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 지금 복음이 안 전해지고 있잖아. 지금 이 지옥 같은 지구에서 살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소원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트럼프 만세. 이게 지금 세계 평화가 왜 안 되고 있었냐면 악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해야 그 돈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군산복합체. 트럼프 때문에 군산복합체 망할 수도 있겠어. 원인은 뭐야? 트럼프가 착해서 아니지. 앱스타인 뉴스 때문이니까. 네, 오늘도 ISW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 없고 크라스나리만 변화 없고 뭐 어디야? 여기 변화 있네요. 콘스탄티노프가 주변에 러시아군 빨간 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자포리자 뭐 변화가 없군요. 그리고 헬손 변화가 없습니다. 키예프에 대한 대규모 공격, 우크라이나에 대한 밤낮 포격 지도가 공개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포탄이 키예프를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맨날 하던 거죠. 드론으로 이제 에너지 시설 공격해갖고 이제 정전되고 가스 끊기고 뭐 그런 거죠. 베네수엘라를 우크라이나와 맞바꾸는 방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마두로 정권 전복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타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바리 정리 뭐 한다는 거죠. 야, 우크라이나 내가 가질게. 베네수엘라는 너나 가져. 이런 얘기인가? 네,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트럼프 입장을 번복하다. 트럼프는 푸틴 자택에 대한 공습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근처에서 다른 일이 있었지만 이번 공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 CIA 입장이죠. CIA가 이렇게 주장했죠. 그거 푸틴 자택 공격한 거 아님. 그 근처에 다른 거 공격한 거임. 그랬는데 자기네 CIA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대통령이. 결국 트럼프는 또다시 입장을 바꿔 푸틴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 미국 군사 대표를 불러서 러시아가 정식으로 줬습니다. 야, 그 드론에서 나온 기판인데 이 기판 보면 니네 GPS 코드 입력된 거 다 있으니까 확인해봐.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이거죠. 이거 비행 컨트롤러 이거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건지 다 나와요. 여기다가 GPS 코드 입력하잖아요. 그럼 드론이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 사람이 미국 해병대 출신 군인인데 전직 군인인데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현역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그 지진 해일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구호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5명이 갔었대. 해병대원이 자기 포함해서. 근데 어느 해변에서 거대한 UFO를 봤다는 거야. 축구장 크기만한. 근데 거기에 미국어 언어를 쓰는 그런 경비원들이 그 군복 비스무리한 거를 입고 정확히 군복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거를 입고
경비를 쓰고 있다가 자기들한테 걸렸대. 근데 걔네들이 자기들보다 숫자도 많고 훨씬 그 능숙한 뭐 움직임을 하고 있어갖고 자기네들이 이제 무장해제를 당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 그 거대한 UFO로 축구장 크기만한 UFO에 군용 차량 까만색 칠을 한 군용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때 야 이거 마약인가 생각했대요. 근데 마약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인신매매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지진의 일 일어났을 때 실종자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자연재해니까. 그때를 틈타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UFO에 싣고 어디론가 가서 팔아버리는 거야. 왜? CIA는 부도덕한 그런 그 업무 프로젝트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국회에 정식으로 딸 수가 없다고요. 그게 뭐냐면 MK 울트라라는 사건이에요. 이 책 제가 옛날에 도서관에서 본 책인데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도서관에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그러면 내용이 다 나와요. MK 울트라 희생자가 이제 쓴 책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MK 울트라는 뭐냐면 사람을요 아주 어린아이 시절부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아주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학대를 해서 걔를 인간 병기로 만드는 거야. 인조인간 로봇 있잖아요.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 실험을 하다가 걸렸어. 미국 국회에. 그래갖고 이제 제대로 예산을 타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만의 비밀 예산을 타기 위해서 뭐 마약을 팔고 뭐 또 뭐 있지? 뭐 인신매매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야. 지금 CIA가. 근데 그걸 UFO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 책 쓴 사람 이 사람이야. 이 여자가 그 책에 쓰기를 딕 체니 또 뭐 레이건 딕 체니는 이 사람한테 빨개 벗기고 운동화만 신긴 다음에 네가 시간을 줄 테니까 5분 동안 도망가라 그랬대. 그 다음에 내가 총을 들고 너를 인간 사냥하겠다고 그랬대. 그런 증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랑 같이 잠을 잤대. 그래갖고 잘 때 레이건 대통령이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갈 염려가 없도록 자기가 레이건 대통령 오줌을 받아서 먹었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 나오냐면은 노리에가 파나마의 노리에가라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처럼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이 노리에가한테 직접 가서 돈을 갖다 주고 노리에가한테 마약을 이렇게 받아오고 그 여행 가방 큰 거를 자기가 그걸 배달을 했대. 그러면서 메시지도 전달했대. 그리고 노리에가가 미국에 와갖고 자기랑 같이 방에서 침대에서 붕가붕가 그 떡을 치는데 그 앞에 테레비가 있었는데 그 테레비 위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노리에가가 그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니들 나 찍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에 앱스타인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는 서로에게 이 여자가 쓴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써 있었어. 정확히 그렇게 써 있었어. 그들은 서로에게 오물을 묻히고 있었다. 이렇게 이 책에 써 있어. 제가 읽었어요.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배신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미국의 영화에 보면 깡패가 야 우리 입단하고 싶으면 이 총 줄 테니까 나가서 아무나 죽이고 와.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깡패 입단식 할 때 너 아무나 죽이고 와 그래갖고 진짜로 아무나 죽이고 오려고 하는 애들이 그 사고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기억하세요. 니콜라스 마두로는 마약 카르텔 자금의 85%가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해 자금 세탁되고 있다고. CIA 자금이거든. 비밀 프로젝트. 정식으로 국회에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없는 부도덕한 MK 울트라 같은 그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마약 밀매하고 또 인신매매도 하고. 근데 인신매매를 하는데 비행 접시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직 미국 해병대원 이 사람이 증언이었죠. 예. 예, 이게 뭐냐면요. 금속판에다가 위에다가 코일을 넣고 코일에 교류 전기를 흘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떠요. 저는 이게 UFO가 나르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렌즈의 법칙이라고 그 검색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렌즈로 익스페리먼트 코일 플라이트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거 나와요.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여기 프로펠러 4개 달렸죠. 그다음에 가운데 그 제어 기판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려면 그 기울어지는 쪽 프로펠러 세게 돌리고, 예? 너무 올라가면 그쪽 약하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프로펠러 대신 이런 코일 4개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지 원리는.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게 지구에서 뜰 수 있냐? 지구는
네, 지구는 철의 행성이라고 불릴 만큼 철 성분이 매우 풍부하며 특히 지구 핵의 대부분 약 91%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지구 자기장을 만들고, 자 보세요. 금속 꼭 철이 아니라도 됩니다. 렌즈의 법칙은 이거 알루미늄 판입니다. 알루미늄도 되고 구리도 되고 어쨌든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도체면 다 됩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금속 성분이 있으면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도 철이니까 금속 성분이니까 뜨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만큼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겠죠, 전압이, 고전압이.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핵,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같은 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야, UFO가. 축구장 넓이만큼 되는 UFO가 왜 있겠어. 여기도 나오죠. 미 공군 파일럿이 만난 UFO 모선, 축구장 크기 거대 사각 비행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죠. 자, 여기에 코일을 4개를 넣는 거지. 프로펠러를 떼어버리고 드론에서 코일 4개를 넣고 여기다가 전기를 딱 하면은 이게 똑같은 원리로 뜨는 거야. 렌즈의 법칙에서. 그러니까 강력한 전기장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원자로를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크기가 축구장만은 해야 되는 거죠. 항공모함 크기는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빛은 왜 나냐? 그 빛도 다 설명이 됩니다. 이거 네온사인 원리랑 똑같습니다. 네온사인이 왜 빛이 나요? 네온 기체가 전자를 잃고 다시 받아들이고 그걸 반복하면서 거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붙을 때 빛이 나는지 떨어져 갈 때 빛이 나는지 하여튼 그 과정에서 그게 방전 현상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기도 마찬가지. 질소다. 그럼 질소 외부에 전자가 고전압에 의해서 떨어져 나왔다 붙었다 할 수 있잖아요. 교류니까 이거는 교류 전기로 빠바바바바박 튕겨주니까 전자가 빠바바바바박 하면서 빛이 날 수 있지. 주변에 있는 질소나 뭐 산소나 기타 등등. 노란색을 내는 원소가 뭐가 있더라, 네온사인 중에.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이게 UFO가 전기 추진체라는 걸 알려주는 간접적인 증거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잠깐 불이 켜진 맞은편 조립식 건물은 모두 퇴근하고. 자, 여기 보시면 UFO가 지나가는데 여기 불이 켜지죠, 갑자기. 이쪽에도 불이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UFO가 전기를 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전구에 불이 켜진 거야. 이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자 보십시오. 테슬라 코일 옆에 있는 형광등. 빛나죠? 테슬라 코일이 작동하니까 옆에 있는 형광등이 전기를 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형광등이 빛이 나요. 그죠? 번개표. 그러니까 뭐예요? 테슬라 코일에서 발사하는 전자파를 이 형광등 내부에 발라져 있는 수은 형광 물질이 전자파에 이게 뭐야, 그 현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그 현상 있어, 빛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 원리로 여기서도 UFO가 지나가니까 여기서도 빛이 난 거예요. 형광등이 불빛이 난 거라고. 전기를 여기까지 쏴주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강력한 전자파를 쏘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 비행 물체라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마지막 의문은 왜일까요? 왜 이걸 비밀로 하는 것일까요? 뭔가 비밀로 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가짜 예수재림 그때 써먹어야 되니까. 제가 중학교 때 UFO 책에서 읽었다고 했잖아요. 가짜 예수재림을 하려는 그 증거가 뭐냐? 7층 하늘에 UFO 타고 올라갔더니 공자하고 석가가 있더라. 그리고 5층 하늘에 내려왔더니 뭐예요? 예수가 있더라. 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왜 싸우냐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짜 예수재림. 성경에 나오는 예수재림 사건을 그거를 모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밀로 해야 되니까 그 비밀로 하는데 UFO를 만들고 유지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항공모함급으로 드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도 거래하고 사람 납치 민심매매도 하고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모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는 푸틴 전화 받고 야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대. 근데 CIA가 아닌데요. 그거 우크라이나 공격한 거 아닌데요. GPS 좌표 찍힌 너네 새끼야 GPS 좌표 찍힌 기판도 나왔는데 이런 거 수두룩해. 야 더 보여줄까? 이렇게 하는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땐 러시아에도 UFO 있었어요. UFO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타났던 게 UFO가 북미 지역에 나타났거든요. 러시아가 먼저 만든 것 같아. 6.25 때도 UFO가 나타났다는 그런 UFO가 나타나서 미군을 공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먼저 만들고 그걸로 북미 지역을 정찰하다가 떨어진 걸 주워갖고 미국이 역설계해서 만든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왜 서로 비밀로 하고 있는 거야. 뭔가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 그 중에 하나 뭐라고? 가짜 예수재림 때 써먹으려고.